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투자학교 환영합니다. 오후환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환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파헤쳐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4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거나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배찬수 전문가님과 바로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저희 오후환시 투자스쿨의 대표 얼굴이시죠? 선물시장의 일타 강사 배찬수 전문가님부터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오늘 마의 금요일, 제가 어저께 이제 금요일까지는 조금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안과 또 희망적인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는데, 장은 아침에 이유 없이 우리나라만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조금은 있다. 예. 네. 일단 오늘 포지션에서 대대적인 수정도 할 거고 또 파생 쪽에서 복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들을 전해주시는 만큼 어제 저희가 시황을 짚어드리면서 일단 하루 정도는 숏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좀 큰 폭의 낙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도 바로 해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제가 이거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잃어라. 좋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버는 거는 고사하고 지키는 것도 어렵거든요. 최대한 손실을 줄이자라는 말씀이시겠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 말한 거냐면 예전에 1조의 손실을 본 우리 세계 제일의 블랙 핑크 록이요. 레리 핑크 회장, 네. 블랙 록에 처음에 돈을 잃고 나서 보는 분의 시선이 틀려졌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막 존경스러운 눈빛을 받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좋은 눈빛으로 막 멱살을 잡았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많이 벌려고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방향을 뭐 가는 방향으로 많이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지만 잃을 때는 적게 잃는 그러면서 지금은 일경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보면 이제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장에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벌려고 무리한 베팅을 하지 마시고 매달 매년 적게 벌더라도 꾸준하게 벌면 여러분도 다 일경이라는 레리 핑크 회장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적게 잃어라 이런 장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블랙핑크 아니고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이죠. 레리핑크 회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인데 지금 시장에서 자금을 잘 지키자라는 말씀을 한 줄 시황평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전장과 오후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긴 했는데요. 오후장 시황까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오전장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지수가 요렇게 보시면은 좀 많이 빠졌죠? 아주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는 한 2% 빠지고 코스닥이 3% 빠졌는데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2,400을 완전히 하회했다는 거. 2,380이니까 이제는 너무나 제가 장밋빛 전망으로 내일장은 뭐 반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2% 빠지고 P지수 1.3%. 뭐 어쨌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고 다른 나라는 덜 빠졌으니까 이거 다시 또 회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수는 2,400을 이제 그야말로 살짝 하위였으면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2,380이니까 2,400을 붕괴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우리 레리 핑크 회장의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이 그 뒤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리스크 관리를 이제 주력해야 될 때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자체가 2,400이라는 지지선을 내려놓고 이제는 2,36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조금의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일단 지지라인 자체가 위협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저께 과연 왜 그렇게 많이 빠졌나. 그리고 오늘 저도 조금 어이가 없는 장이었었는데 코스피 지수 그리고 어저께하고 오늘 사이에 정상적인 하락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야간에 그런 모습이 약간 보였었는데 야간에 이제 미국장이 좀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우리나라도 야간 선물이 또 한 1포인트 이상 또 같이 동반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상당히 좀 엽기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깨면 안 될 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뭐 윗꼬리는 살짝 지금 달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일단 2,400을 하회에서 시작을 해서 2,360까지 60대까지 한번 내려갔었네요. 그래서 다시 지금 반등은 열심히 지금 위로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2,400을 그 전에는 어땠어요? 추석 전에는 아예 깨지를 않고 지금 버티다가 멋지게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회를 하고 회복을 하는 중.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뭐 회복을 하고 안착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런 분위기장이 나오면 또 다시 2,400 아래쪽으로 또 충분히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리 형이 종합지수가 생각보다는 좀 오늘 힘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그리고 갖고 있는 주식들은 뭐 오늘 이렇게 수익 전환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최소한 손실을 좀 적게 아까 한 줄 평한 것처럼 손실을 많이 내지 마시고 적게 내는 상황을 좀 유지하고 가다가 제가 방송 중반 그리고 마지막 교육 방송에서 이제 해지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나씩 복구하면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 자체 지수가 2,400선을 내어준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예. 코스닥은 사실 이제 코스피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뒤쪽에 화면을. 코스닥 지수는 좀 생각보다 더 빠졌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았어요. 767포인트, 이제는 이제 800포인트도 완전히 하회를 했다는 점. 조금 분위기가 거래소 지수는 어쨌든 이제 2,400 다시 회복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코스닥 지수는 2%를 빼면서 767포인트, 759까지도 갔었는데 이런 모습이 당연하죠. 이건 뭐 우리 코스닥의 가장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오늘 한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에코프로가 지금 지수는 아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반등을 했는데 에코프로는 여전히 5% 정도 빠지는 바람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전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 방송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안 맸는데 퍼포먼스 내일 이렇게 2차 전지 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빨간색 넥타이를 피고 왔습니다. 에코프로 힘내시기를 바라겠고 코스닥 지수 어쨌든 현재 상황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제로서 파생 방송을 국내 최초로 하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주식으로 손해났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 코스닥 쪽에서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서도 이 선물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선물시장의 1타 강사 배찬수 전문가님께서 선물 시황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실까요? 예, 선물 시장은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만기 지수를 330 간단하게 반올림해서 330을 맞춰놓고 끝났기 때문에 사실 320을 붕괴를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포인트 룰이 깨지기 때문에 안 깨지는 장이 절대로 있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가 아니고 20포인트, 30포인트 빠진 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장이고 횡보장이기 때문에 320을 안 깬다고 봤는데
요게 야간 상황이에요. 야간 상황. HTS에 보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야간장에는 좀 좋았어요. 325까지 이렇게 빨간색을 달았죠. 한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 야간에. 저도 잠을 못 자고 이제 오늘 어저께 봤는데 미국장이 설설설 빠지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1.5포인트 322로 끝났는데 그래도 어쨌든 320 훨씬 이상에서 끝났죠. 근데 주간장에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 여기서 여기 나오는 현재 상황이 단 이틀 만에 330에서 어저께 대거 하락을 해서 한 6포인트를 빼서 324로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 완전히 투매가 나와서 아마 우리나라만의 이런 이 투심이 안 좋아서 더 언더슈팅이 났던 것 같아요. 317까지 뺐기 때문에 와 이거는 이제 종목들도 아주 그냥 투매가 나왔었고 근데 지금은 조금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320까지 회복은 한 상태인데 320을 너무 쉽게 이틀 만에 내려왔다는 점, 한때 317까지 붕괴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은 주식으로 수익을 나기 좀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뭐 안정적으로 한 1주, 2주, 3주일 정도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들이 또 테마군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잘 나요. 근데 이틀 정도 10포인트를 하락을 시켜버려서 320을 붕괴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은 뭐 많이 빠졌다가 좀 낙폭이 줄어드는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또 투심이 위축이 돼서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또 반등을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제가 선물 옵션 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잠시 후에 대거 전환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10포인트 룰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이 룰이 깨져버렸어요. 그 상황을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이 모의 투자이긴 하지만 거기서 대거 포지션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 시황과 맞물려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짚어주셨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340 숏으로 잡았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정확하게 잡혀진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숏으로 잡아야 할지 롱으로 잡아야 할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까요? 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뭐 상황이니만큼 양매도로 이렇게 뭐 손실을 많이 안 났어요. 오늘 또 지금 반등이 막 나오면서 평가损이 좀 줄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한 200 정도 넘게 났다가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손실이 줄었는데 지금 요 모습이 기준선이 이제 화면에 보이시지만 좀 아래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더 빠지는 장이 온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하기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포지션은 이 포지션을 자 120만 원 최대 손실 150이라고 치고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고 지금 320을 약간 하회한 317이라고 보고 거기에 10포인트 올라간 327 숏 포지션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여기서 그러면 제가 아까 저장을 살짝 해놓은 게 있어서 2번으로 아마 치면 될 거예요. 이렇게 327 콜 매도. 예, 이 모습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기준선에서 그렇다고 또 너무 무리하게 친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150 손실에 여기 얼마 최대 이익이 3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20 손실을 만회하고 150 정도 플러스가 나오게 6계약을 진입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뭐 무조건 빠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한 달 뒤에 약 정확하게 여기 300 손익분기점이 이제 330 정도죠. 코스피로 10포인트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손해났던 150의 손실을 다 만회하고 150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내가 만약에 뭐 150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수익이 나게 327 콜 매도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놔둘 테니까 이 포지션에서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6계약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한 2계약 정도 가격이 더 커졌을 때 그때 매도를 치면 수익이 더 커지잖아요. 일단 오늘은 6계약 327 콜 매도. 방향은 하방 숏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팁을 주셨던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327숏으로 잡아주셨는데 끝까지 숏으로 유지를 할지 자세한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전략 수정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선물 시그널들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편하게 롱과 숏, 그중에서도 숏으로 잡아봤는데 설명을 하시다가 또 콜 매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도 노란톡방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또 어려워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만 간단히 해주실까요? 예, 일단 방송상 상방이면 롱, 하방이면 숏 이렇게 이제 이해가 쉬우니까 숏 그러면 이제 하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매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옵션 매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잠시 교육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할 텐데 풋 매수는 절대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대편은 콜 매도죠. 그 내용은 세 가지를 만약에 하락장일 때는 풋 매수 또는 선물 매도 아니면 콜 매도예요. 그래서 콜 매도라는 걸 개념을 기억을 하시고 콜 몇이냐 327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오늘 특별히 지금 장이 지금 요동을 치기 때문에 심화 학습 중에 결제할별 시세표를 보여드리면서 327 콜 매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가격이 얼마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숏 화면상 숏으로 되어 있고 327 콜 매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매도를 생활화하자라는 말씀도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콜 매도와 콜 매수, 풋과 콜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들은 방송 뒤에 한번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자세한 이런 강의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선물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한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맛있는 종목들 향후에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장을 지나서 점심시간까지 보내고 왔는데요.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의 맛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좀 안타깝지만 맛을 느끼기 전에 네. 너무 장이 순간 급락을 하는 바람에 체하고 배탈 난 상태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오늘 했던 말이에요. 체할 것 같다. 장을 네. 보는데 정말 속이 콱 막힌 느낌이었거든요. 그거 아주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걸 제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많이 하실까 오늘의 퍼포먼스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마음이 추노 계란을 먹다가 이틀 만에 급락을 해버려서 체하고 배탈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제발 많은 분들이 이틀 뒤로 장을 돌려놨으면 주식을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방 베팅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체하고 배탈 난 장 한번 제가 우는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국내 최초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정말 오늘 그 주식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대신해서 울어주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체하고 배탈이 난 상태에서 솔루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의 맛 어떻게 또 평가를 해주실까요? 자, 하지만 저희 방송이 뭡니까? 저도 경력 20년이 넘기 때문에 전혀 이런 흐름에 굴하지 않고 소화제를 먹고 다시 진정을 시키고 우리가 주식도 반등이 지금 설설 나오고 있고 또 아까 선물 옵션 포지션도 주식을 대체해서 오히려 플러스 10%가 더 수익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레리 핑크 회장처럼 이 장에서 많이 손실을 내고 많이 또 벌려고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적당하게 내가 뭐 현재 5% 손실이 났으면 선물 옵션으로 5% 수익이 나게 10% 손해가 났으면 손실 복구하고 거기에 10%가 수익이 나게 옵션 합성 포지션을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면 전혀 걱정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는 모습은 이제 그만 보여드리고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장엔 다소 좀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오후장에는 소화제 같이 좀 속을 싹 내려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상황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 좀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글로벌 증시보다 더 예민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도 있고, 미국에서 어쨌든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방산주가 좀 또 어저께 누그러진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또 아침에 보니까 방산주가 또 올라가고 유가 관련주가 또 빨간색을 폈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되면 또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쪽에다가 군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사상 최대 금액으로 그러면은 이거 더더욱은다나 이제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길게 불황이 길게 갈 거고 그러면 또 미국의 급체 금리도 또 5%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더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마 오전에 더 빠졌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빨리 좀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지전으로 끝날 기세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그렇고 미국의 국채금리, 우리나라의 주식 흐름들이 전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너무 V자 반등을 생각하지 마시고 연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매매로 방향을 잃지 않는 매매. 너무 많이 베팅을 하면 또 미수신용을 쓰면 잃을 수가 있겠죠. 파생도 오늘 반등이 나오네. 위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내일 만약에 또 주말이죠. 또 이렇게 되네요. 주말에 또 다른 또 악재가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 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어저께 제가 했던 첫 번째 내 자금을 지켜라. 둘째도 이 첫 번째 원칙을 잃지 마라.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또 좋은 장이 와요. 당분간은 어쨌든 내 자금을 잃지 않는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V자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좀 견고한 상승이 나와주는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유가와 방산주들 앞으로 흐름도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배찬수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소통하실 수 있는 방으로 연결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테마를 알아봤고요. 오후장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투심을 잃지 않고 좀 살펴봐야 될 테마들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예, 역시나 또 이런 게 있어요. 오늘은 또 장이 안 좋은데 장이 안 좋을 때 그동안에 사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종목들 그리고 다시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게 유가 관련주라든가 방산주를 들어가기에는 잘못하면 또 끝물릴 수가 있고 오늘 장 내일 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연말 지나고 연초 지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장기 보유하신 좋아하시는 분들도 길게 봤을 때 그동안의 주도 섹터 그런데 오늘 지수는 어때요? 종합지수가 1%대 코스닥이 2% 이렇게 빠지는 거에 비해서 지금의 지수 퍼센트 하락보다 더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데 업종 주도주 예를 들어서 반도체주 아니면 2차 전지주 이런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을 오히려 공략을 해놓고 뭐 다시 내일 지수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오늘같이만 안 빠지면 아마 버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어저께가 뭐 종합지수를 쉽게 해가지고 한 50포인트 빠졌네. 오늘이 한 3, 40포인트 합이 한 80포인트 그래서 선물 저번에 80포인트가 선물 10포인트라고 그랬죠. 10포인트가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더 큰 하락을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수도 그러면
종목이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토픽주에도 그런 종목을 하나 갖고 왔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유가와 방산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양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주도주들 중에서도 낙폭이 많이 큰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대표적으로 반도체주들 또 2차 전지주들까지 흐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 흐름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원픽 종목을 공개를 할 텐데요. 지난주 원픽 종목들 어떤 수익률 보여줬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10월 10일에 공략했던 메디톡스가 다음날 바로 5% 넘는 수익을 보여줬었고요. 탈모 관련주로 바이오니아도 공략해봤습니다. 1%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LNF 역시나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큰 상승을 보여줄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2%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냈고요. 파마리서치 역시 다음날 큰 상승으로 4%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12.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했던 원픽 종목들 수익률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어제 공략했던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코미코 역시나 좀 방송 나간 이후로 해서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6%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줬더라고요. 오늘 공개해 주실 원픽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예, 이거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이제 방송을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보다 더 많이 빠진 퍼센트의 종목을 찾아서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종목이 DNT예요. 근데 오고 방송을 하면서 낙폭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한번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분봉으로 보면 제가 요때 14% 이 정도 빠져서 1~2%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 서울경제TV의 독보적으로 장중에 제가 하기 때문에 여기 10시 40분 딱 찍혔잖아요. 제가 10시 40분 요때 이제 여기 달려오고 있을 때인데 이 종목을 알려드리면 아마 최소한 장 끝날 때까지 반등이 꽤 나오겠네. 아니면 내일이라도 반등이 많이 나오겠네 했는데 그러니까 10% 정도 넘게 빠지는 종목. 근데 오늘 이제 반등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로. 하지만 DNT 반도체 쪽에도 들어가면서 2차 전지 쪽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양쪽으로 이렇게 피해를 본 것 같은데 많이 빠졌어요. 얼마부터 빠졌냐면 4만 원. 4만 원. 그러면 거의 지금 2만 원이면 4만 원 대비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4만 원에서 한 3만 원까지 정상적인 박스로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 다시 4만 원을 찍고 지금 2만 원을 붕괴를 했다 다시 2만 원 회복은 했죠.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지수도 이제 아까 붕괴를 했다가 320을 붕괴했다가 회복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차후에 지금 한 방은 아니겠죠. 당연히 저는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그래도 한 7~8% 이렇게 수익이 나면 그걸로도 지금 만족하니까. 근데 벌써 이제 7~8% 반등이 나왔고 이제는 그러면 2차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앞에 저점이 얼마예요? 한 15,000원 이게 15,000원. 그러면 이제 우리 보유 장기 보유하는 스타일로 2만 원, 17,000원, 15,000원, 15,000원까지 하락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린 거 아까 모의 투자에도 비슷하게 알려드렸는데 10% 정도 수익이 나게 포지션을 주식을 사놓고 한 달 정도 있다 난 수익으로 또 17,000원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안 내려오겠지만 15,000원까지 내려오면 또 10% 수익이 나게 만들어놓고 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향후에 다시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나면은 힘차게 달릴 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달릴 때 다시 4만 원을 향해 가면 어때요? 100% 이상 수익이 나겠죠. 근데 보통은 주식만 할 경우에는 2만 원에서 17,000원 10% 떨어졌네 하고 손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앞에도 그렇게 돼 있었죠. 14,000원에 손절 했더니 이렇게 4만 원까지 가잖아요. 주식은 항상 이게 살아있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사면 더 빠지고 팔고 나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더블로 올라 있고. 그래서 한 종목을 이렇게 봤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그래서 우리 국내 최초로 선물업종과 융합을 해서
매매하는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다 전환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원픽 종목을 오전에 선별을 해서 넘겨주시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방송 시간에서 바로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과 함께 이 D&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전략들도 매수가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 으로 배찬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후 1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요, 주식시장과는 또 다르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죠.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는 투자 클래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복습해 볼까요? 예, 그러죠. 자, 오늘 일부러 제가 주식시장 좀 조금 하고 선물 옵션 강의 시간 좀 길게 잡았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듯이 당부의 말씀 조금 빨리 해드리고요. 레버리지가 강하다는 말을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선물 옵션 때문에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330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어저께 324까지 6포인트를 빼버렸고, 오늘 저도 느낌에 어저께 장은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오늘 뭐 한 1, 2포인트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이에요? 무려 317.5까지 뺐다가 다시 지금 320은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에서 잘못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하고 콜을 다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한 7포인트, 6포인트 빼면서 못 버텨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레버리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강의 맨 처음에 서두에 알려드렸던 거 많이 벌려고 다 욕심이거든요. 100%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뭐 V자 반등이 나서 더블이 나오면 좋죠. 근데 내가 손실을 많이 버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한으로 해라. 그러니까 손실 나는 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손실을 최소한하라. 같은 내용이죠. 과도한 포지션 설정을 하지 마라.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당부의 말씀 잘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고 빠르게 그러면 약세장 3가지를 하고 포지션을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가 알려드릴게요. 복습, 약세장이 왔기 때문에 지금 요게 전형적인 예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여기 안 깨면, 만약에 안 깨면은 푼 매수는 다 날린다고 했는데 지금 320 정도에서 이틀 만에 10포인트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 보수적으로 짜놓은 거라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거리가 만약에
제가 어저께 들어간 10포인트 외가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 한 이 정도가 됐겠죠? 그래서 이익이 무지막지하게 났을 거예요. 푼 매수자들은 10포인트를 이틀 만에 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맞죠. 어떻게 보면 수익이 무한대. 내가 들어간 프리미엄 내가 뭐 100만 원치 매수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은 어쨌든 내가 만기까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날아가는데 이 구간 안으로 내려와 버리면 수익이 무한대에 나는 거예요. 이게 푼 매수. 9.11 테러 때도 500배 났다는 게 바로 이 무시무시한 푼 매수고 오늘도 풋이 많이 커졌을 거예요. 절대 손실이 난다는 건 아니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 친구가 견대 교수 똑똑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저께 매도를 쳤어요. 매도를 쳤는데 그저께죠. 300 몇 가지 반등을 했었어. 333인가요? 이렇게 반등을 했었죠. 근데 가만히 냅두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신규 진입은 수익이 많이 안 나요. 왜냐하면 갭상승을 했으니까 한 4, 5포인트 갭상승을 하고 이제 6포인트 정도 가만히 냅둬서 6포인트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친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야, 이제 여기서 다 빠졌다. 야, 정리 그랬는데 본인은 그냥 놔두겠대요. 그래서 10포인트 수익을 내버렸어요. 단 이틀 만에. 그리고 아까 다 정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전에 10포인트 수익을 그냥 순식간에 선물 매도로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 여기 나와 있죠. 25만 원 한 계약. 그러면 만약에 10포인트 수익을 냈으니까 한 계약만 들어가도 250만 원 수익이 났겠죠. 하루 일당 치고는 아주 훌륭하게 수익이 났어요. 뭐 한 계약은 안 들어갔겠죠. 만약에 뭐 세 계약, 뭐 네 계약 들어갔다 그러면은 곱하기 4니까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겠죠. 10계약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250에 공을 더하니까 2,500만 원. 그래서 선물 매도도 공정하죠. 1포인트 매도를 쳤는데 1포인트 떨어지면 25만 원. 근데 물론 지수가 올라갔으면 마이너스고. 그래서 약세장일 때 공정한 1포인트 내가 맞출 자신 있으면 선물 매도를 거꾸로 가도 1포인트 25만 원 손해예요. 뭐 내 계좌가 완전 없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요번 장 같이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장에서는 선물 매도로 단 이틀 만에 10포인트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아주 뭐 그래서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매매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안 나니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풀로 매수를 해서 대용을 잡고 선물 매도가 아니고 선물 매수로 이게 초강세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도 100% 수익이 나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1포인트 올라가면 25만 원. 그러면 총 자금의 풀로 대용을 잡고 선물 매수를 했으면 꽤 많이 샀겠죠. 계속 나중에 이제 이게 1년 뭐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대용 잡은 주식도 더블 매수는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겠죠. 근데 요즘에 매수 이 스타일이 안 먹히는 게 삼성전자는 계속 박스권이죠. 박스권 사실 6만 원과 7만 원에 그러니까 뭐 본전 장은 좀 올라간 듯하다 더 뺐다가 또 좀 반등하다 또 뺐다가 했는데 결국은 선물이 매수를 한다고 크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많이 손실이 났겠죠. 그래서 이런 장은 아닌데 사실 강세장에서는 강세장의 스타일에 맞게 주식을 사놓고 대용 선물 매수 요게 꽤 많이 몇십 배 수익이 나는 매매 기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지만 그냥 선물 매도만 하는 게 가장 낫다는 거 이해가 여기까지는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가 포지션을 전부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수정을 했냐? 콜 매도를 들어갔고 종목은 아까 몇이라고 했었죠? 제가 327이에요. 327. 지금이 317까지 내려갔었죠? 아까 한때? 그러면 317까지 코스피는 지금 318이에요. 여기서부터 10포인트 외가. 왜 10포인트 외가를 들어갔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한 계약당 한 500만 원 정도의 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하게 거꾸로 반등이 나온다고 그래도 손해가 나진 않아요. 500만 원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에 나온 것처럼 수익은 고정돼 있어요. 손실 무한대는 이 부분. 327보다 지수가 더 올라갔을 경우. 그런데 지금 잘 보면 10포인트 반등이 나오기는커녕 317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번 더만 털썩거려도 영원히 이제 위쪽으로 V자 반등이 나와서 10포인트 오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저번 만기가 320까지 갔다 만기가 330을 왔는데 결국은 올라올 때 10포인트 이상 외과는 그냥 아예 휴지가 됐어요. 0.001로. 그러면 317에서 한 번 더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320, 뭐 321, 323 뭐 이렇게 가더라도 그 전에 320 콜은 이미 가격이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수익으로 남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글날 특집 방송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때는 월물 초고 지수도 이때쯤이었는데 프리미엄이 더 높아서 340을 매도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은 340 가격이 아예 없어졌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때 당시 이제 320이었는데 330, 340, 20포인트 외과를 들어가라. 가격이 살아있으면 지금은 가격이 전부 죽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려면 327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고정시키지만 아까 어땠어요? 한 6계약 들어갔더니 300만 원 정도 모의 투자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약세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헷갈리는데 반등이 나오면 어떡하죠? 이거 아까 선물 매도는 반등이 나와버리면 바로 마이너스가 돼요. 심지어 되게 위축돼요. 근데 콜 매도는 지금부터 무려 1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와도 평가 손실이 조금 나겠죠. 근데 놔두고 버티면 만기 손익은 다 먹게 돼 있어요. 아까 뭐 6계약 2.10에 매도를 쳤으니까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다 먹는데 우리 옵션 매매는 또 프리미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제가 사실은 2계약씩 매도를 더 치려고 10계약을 다 안 들어갔어요. 반등 시 추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시간 가치가 죽으면서 방향이 맞는 건 어때요?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기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큰 수익이 아니죠. 3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빨리 날 수가 있으니까 콜 매도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 주식이 한 10% 손해가 났는데 금액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가 손실인데 그러면 아까 한 계약당 아마 50만 원, 그러니까 2계약 들어가면 복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6계약을 들어가서 이제 300만 원이 먹게 나왔으니까 100만 원 손실일 경우에 아까 327 콜을 2계약만 들어가도 만회가 된다. 요건 조금 심화 학습인데 일단 약세장 포지션을 오늘 설명을 복기를 하면서 요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숙지를 하시고 제가 이걸 숙지를 했나 안 했나는 우리 장학생한테 물어봐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질문을 우리 문다연 장학생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세장 3가지 제가 오늘 복기를 했는데 네. 이해가 안 되는 점 혹시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네, 저희가 콜 매도를 항상 생활을 하자라고 하셨고 3가지 중에서는 콜 매도를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포지션도 보면은 지금이 317포인트인데 맞아요. 10포인트 외과로 잡아서 327 숏으로 잡아주셨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10포인트 외과가 뭔지, 외과가 뭐고 왜 10포인트로 잡으셨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 요점을 잘 파악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사실은 우리 장학생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외과, 등가, 내과의 개념이 뭐예요? 근데 그 설명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외과라는 말에서 다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317이 등가예요. 등가.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 PPT를 해가지고 교육할 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317 매도를 치면 포지션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익은 커지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가 버리면은 그 손익 구조가 마이너스로 돼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외과도 327은 10포인트죠. 그러면 1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내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20포인트면 337이 되겠죠. 그러면 337을 매도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20포인트까지 여유가 있어요. 아니 그럼 327이
337보다 337이 훨씬 낫잖아요. 20포인트 외과니까 안전하잖아요.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뭐냐면 327 대비 337은 프리미엄이 너무 적고 317은 프리미엄, 그러니까 수익은 당연히 보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저도 317을 쳐버려요. 왜냐하면 이익이 여기에 2배 이상 나버리니까. 자, 그 모습을 질문을 잘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다음 예습 지역 아니죠? 오늘 공부할 지역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하이라이트. 합성의 절정판. 자, 급락장에서의 콜 매도. 오늘 정확하게 또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하고도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시 한번 보세요. 기준 시가 대비 월물 초예요. 월물 초. 지금이 아니고 20포인트 외가를 쳐라. 당시에 제가 한글날 때는 만기 전이어서 240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포인트 외가, 아까 외가는 기준가 317 기준으로 멀리 있는 쪽이에요.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보면 지금 317, 제가 아침에 이제 보내드렸는데 317에서 10포인트 외가로 뻥 하고 올라가 버리면 327이죠. 그러면 327 가격은 현재는 반토막이 났죠. 1.4가 빠져서 1.75. 지금 2.0인데요. 요거는 오전에 6포인트 빠졌어요. 제가 보내서 그래요. 근데 2.00 정도면 어때요? 수익률이 금액을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1.00일 때 25만 원, 2.0일 때 50만 원 꽤 되죠. 근데 337이 더 안전하잖아요. 근데 0.3 거의 수익률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10포인트 외가인 2.00을 매도를 쳤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나오죠. 만약에 내가 317 매도를 쳐요. 난 자신 있어. 하락에 대해서 자신 있어. 그러면 프리미엄 여기에 2배가 높아요. 5.7, 2배 이상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외가는 올라갈수록 프리미엄이 당연히 보상하는 프리미엄이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나는 0.3 매우 작은 프리미엄을 먹어도 난 이번 달 손실이 다 만회가 돼. 그러면 337을 쳐도 되고 저는 한 꽤 2.00 50만 원 정도 매도를 6계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10포인트 외가를 선정을 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또 방송을 돌려보셔서 327 매도를 왜 쳤나 가장 적절한 종목으로 보이는데 분석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방송 끝나고 계속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강의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복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이 급락장 속에서 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요. 좀 더 심화적인 투자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강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전반적인 선물 옵션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요. 심화 클래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한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롱앤숏은 327 숏으로 잡아봤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은 DENT로 알아봤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로 짚어봤고요. 급락장에서 콜매도 포지션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강의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에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